김광현의 비현실적인 활약에 미국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선발 경기 5경기 등판에서 0.33을 기록한 경우는 메이저리그 100년 역사의 두 번째 기록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투수가 4경기 연속 선발 등판에서 5이닝 이상을 투구하며 1자책점도 기록하지 않은 건 역대 두 번째입니다. 내셔널리그에서 선발 4경기 연속 최소 5이닝 이상 던지며 3피안타 이하 비자책을 기록한 것은 김광현이 최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미러키와의 시리즈에서 미러키가 에이스인 잭 플레어티를 무너뜨린 것만 봐도, 전체 17득점을 한 것만 봐도 결코 약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시즌 전에 김광현이 KBO의 에이스이며 베테랑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자리를 내주기보다 팀의 투수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퍼즐을 맞추는 용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유일하게 무실점을 기록했으면서도 선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불펜 혹은 마무리 투수로 기용을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진이 막강했기 때문이죠. 잭 플레어티, 마이콜라스, 웨인라이트, 마르티네즈 등 과거와 현재 메이저리그 에이스 성적을 거뒀던 선수들입니다. 마무리는 힉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불참을 선언했죠. 패배조가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김광현은 시즌이 시작된 첫 경기에 승리조 마무리 투수로 9회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쉴트 감독은 큰 경기를 경험한 베테랑 투수이기 때문에 뒷문을 맡긴 것은 맞지만, 김광현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1실점하며 세이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진 김광현의 길이 험난해 보였습니다. 실력이 검증됐다고 보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승환이 그랬던 것처럼 김광현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선발 투수진이 구멍이 생겨서 등판이 되었는데 호투. 그러니까 바로 메이저리그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등판이 거듭될수록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4경기 등판에 1실점. 거기다 부상을 당한 후 13일 만에 경기를 했는데도 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잔여 경기가 다른 팀들보다 많아서 지옥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지만 3, 4, 5위가 메이저리그의 약체가 되어 있어서 플레이오프 확률이 높은 팀입니다. 선수 공백이 크면서도 수비가 매우 안정되면서 쉽게 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렇다 보니 ESPN은 세인트루이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을 78%라고까지 했고, 김광현이 플레이오프 선발 등판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세인트루이스가 포스트 시즌에 가게 되면 김광현의 손에 공이 있는 것을 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말이죠. 포스트 시즌은 마치 16강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대 리그 8개 팀이 나와서 3판 2선승제를 치러서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출 시 무조건 3경기는 하게 되고, 그렇다면 김광현은 선발 한 자리를 무조건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김광현은 현재 1선발 수준입니다. 지난해 사이 영상 후보였던 잭 플레어티가 이번 경기에서 미러키전 7실점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도 5점대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웨인라이트는 한국 나이로 40살이라서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 관록으로 버티며 투수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광현은 더 말해서 뭐하나요?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가 김광현입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테랑 투수가 직접 김광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담 웨인라이트, 이 선수는 세인트루이스 전성기의 주역으로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시켰으며 올스타에 3번 오르고 골든글러브도 2번을 타고 20승이 넘는 기록으로 다승왕도 2번을 차지했던 투수입니다. 36살 때까지는 벌랜드 이상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 최대 240이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37살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면서 그 좋은 평균 자책점을 까먹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류현진 때문에 내셔널리그에서 상대를 많이 하면서 익숙했던 이름이기도 하고, 특히 2013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류현진과 맞대결을 하며 엄청난 투수전을 보여주면서 기억에 남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웨인라이트는 19승으로 다승 1위였고 100승에 다다른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류현진이 7이닝 무실점, 웨인라이트는 7이닝 2실점을 하면서 류현진이 이겨버렸습니다. 메이저리그 신인 류현진의 대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류현진의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를 넘지 못하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웨인라이트가 김광현을 극찬했는데요. 김광현은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하는 투구를 하고 있다. 김광현은 위아래 몸쪽 제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대로 해낼 수 있다. 빅리그에서 오랫동안 뛸 수 있는 좋은 선발 투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투구 기술도 좋지만 마인드가 훌륭한 선수다. 김광현의 스트라이드 폭은 다른 선수들보다 한 발 정도 더 길다. 이런 투구 폼은 타자를 까다롭게 한다. 김광현의 구속이 95마일까지 나올 수 있다. 그의 활약을 매우 기뻐하면서 극찬했습니다. 이는 절대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웨인라이트는 김광현의 투구를 유심히 본 선수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웨인라이트는 김광현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인데,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진출 후 한국에 더욱 주목을 받게 되면서 스프링 캠프 때 김광현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는데, 마이크 매덕스 코치는 김광현에게 웨인라이트의 훈련을 따라하라고 쫓아다니라고 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특히 성품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김광현을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김광현은 웨인라이트와 함께 훈련했고,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리그 개막이 미뤄지자 김광현은 멘붕 상태가 되었는데 웨인라이트가 챙겨줘서 같이 훈련하며 주 5회를 함께 캐치볼을 하며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광현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노골적으로 웨인라이트 형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하며 그 형이 아니면 한국에 잠정 귀국을 했을 수도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형의 자녀들과도 친해져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끼리 함께 만나기로 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김광현은 2014년에 결혼해서 두 자녀가 있습니다. 김광현에겐 정말 은인이죠. 팬들은 웨인라이트가 아니었으면 김광현의 이런 기록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번 시즌 코리안 메이저리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선수라고 생각할 뻔했지만 지금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다르비쉬와 마에다가 류현진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배가 아플 뻔했는데 김광현이 비록 이닝은 적지만 그에 못지않은 대활약을 해줘서 매우 기쁩니다. 경기 후 MLB.com은 김광현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극찬했고, 세인트루이스 지역 언론에서는 팀은 한국어로 미안하다는 말을 김광현에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광현은 자신의 투구에 만족하면서도 팀이 패배한 것 때문에 더 속상했습니다. 김광현의 등판 경기가 패배했지만 다음 더블헤더 2차전은 선발 투수인 폰세데레온이 호투를 펼친 후에 3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후 폰세데레온은 김광현의 기운을 받았다며 1차전 등판한 김광현이 투구 사이마다 클럽하우스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나도 같은 자리에 앉기로 했다. 폰세데레온의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팀에서도 김광현은 에이스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김광현의 경기는 메이저리그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호투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된 거죠. 또 무실점을 거둔다면 이제는 진짜 역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음 경기는 로테이션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월요일 새벽에 피츠버그를 상대하게 됩니다. 김광현은 이미 피츠버그를 상대했고 6이닝 무실점을 거뒀습니다. 지금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던지기 때문에 어쩌면 또 무실점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남은 경기 모두 무실점이라면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해도 신인왕은 유력해질 수 있습니다. 김광현, 코리안 메이저리그 최초 신인왕 한번 가보자. 김광현 파이팅!